안녕하십니까, 진태산입니다. 최근 한 놀라운 소식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관계자의 폭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시진핑의 뇌경색 발작 소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러 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는 당정관리, 의사, 간호사, 군경 인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약 30명이 중공 당국에 의해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비밀리에 처형되었고, 처형된 사람들 중에는 시진핑의 치료와 수술을 담당한 중국 해방군 총병원 제1의료센터의 군의관 상해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해가는 시진핑을 살려낸 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진핑의 생명에 대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처형되었습니다. 상해가가 사망할 때 그의 나이는 51세였습니다. 그는 북경 상공일병원의 유명 의사였으며 8월 31일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9월 4일 부고가 발표되었지만 9월 6일에서야 부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상해가의 추모식은 리커창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군이 그의 시신을 가져갔고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해가의 죽음은 301병원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 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상해가는 군사과학원을 졸업했으며 생전에는 대령이자 교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척추와 척수신경외과 전문의로 척추관 내척수 종양, 척수혈관 질환, 경추병, 요추병 등 신경계 질환에 대한 미세수술과 최소 침습 수술에 능숙했습니다. 이전에는 시진핑이 중풍을 일으켜 20차 3중 전회에서 뇌 수술을 받은 것 같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8월 19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소림을 만났을 때 시진핑의 머리 오른쪽 아래에 탈모 부위가 발견되었고 이는 그가 두개골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었습니다. 이 수술과 상해가의 전문 분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시사평론가 진파공은 상해가 의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9월 6일 부고가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9월 4일에 이미 부고가 나왔습니다. 둘째, 상해가는 301병원의 명의였으며 대령, 교수, 주치의 등의 직함을 가졌지만 부고는 병원 명의가 아니라 가족의 개인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부고에 서명한 것도 개인이었습니다. 301병원은 최고 지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인데도 병원 측에서 부고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고에 쓰인 그의 강직한 성격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굽히지 않았다는 뜻으로 시진핑 측이 그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의심하고 수술 후 그가 또는 그의 가족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깨어난 후 그를 살린 의사를 처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파공은 부고에 그의 강직한 성격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상해가가 신문 받고 혹독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매우 기괴하고 믿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301병원에서는 소속팀의 이름으로 그를 배웅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가족들이 말한 사인장서, 오고령조는 어떤 악의적인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는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군부 곳곳에서 70여 명을 체포했지만 윗선은 잡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정보를 유출한 것은 중공 고위층이 분명합니다. 시진핑이 3중 전회 기간 동안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며 정보는 이곳에서 먼저 유출된 것입니다. 진파공은 시진핑이 쓰러진 후 소식이 매우 빨리 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7월 15일 3중 전회가 열렸고 7월 16일에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 16일에는 개혁가 시진핑이라는 기사가 삭제되었으며 회의의 기조도 변화했습니다. 회의 전에는 시진핑을 칭송했으나 회의 후에는 등소평을 칭송하고 시진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거나 적었습니다. 당 매체 역시 한 달 동안 시진핑에 대한 보도를 중단했습니다. 진파공은 이번 기밀 유출은 고위층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지만 시진핑은 고위층 즉 장우엽, 요와 채기, 왕소홍 등을 겨냥하지 못하고 하위층을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 오문은도 상해가가 시진핑에게 수술을 했지만 이후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전에 경미한 뇌출혈이 있었고 이를 제거한 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입막음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공산당이 할 만한 일입니다. 공산당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 1급 비밀로 간주되며 공산당은 너무 많은 공개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정당당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몰래 진행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특징입니다. 독재 정치 체제에서는 정부는 국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조 바이든이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면 미국은 즉시 이를 보도할 것이며 절대로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독재 정치 체제의 폐단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시사 평론가 최신고는 X 플랫폼에 시진핑이 모습을 감추든 나타나든 출행하든 연설하든 모두가 미디어와 시사 평론가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14억 명의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지형 정치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국인들에게 악몽을 심어주고 세계 운명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며 인류의 방향을 제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무시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면 내일의 일을 짐작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불가피한 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같은 지도자는 중공 독재 체제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공산당의 당 문화 자체가 극단적으로 변이된 것이라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도 교육을 받아 어디든 출정하는 샤오퍼농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중공의 당수가 되고자 한다면 공산당의 사고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공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당수도 출루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 대륙 곳곳에서 여러 이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경 시간 9월 20일 저녁 북경과 천진의 많은 차량 블랙박스가 밤하늘에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 거대한 불덩이는 처음에는 파란색을 띠다가 구름에 반사되면서 오렌지색과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X 플랫폼의 네티즌들은 누가 죽으려는 건가? 이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붉은 왕조는 반드시 무너진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9월 21일에는 또 다른 북경의 밤하늘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촬영자는 어젯밤 북경 하늘은 정말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매우 선명하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하늘 한쪽에 있는 하얀 구름 속에 3개의 밝은 점이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는 밝고 2개는 어두웠습니다. 반대편 구름 속에서는 여러 개의 불빛이 비슷한 경로를 따라 빠르게 날아가며 구름 오른쪽에서 나타났다 왼쪽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인 9월 14일 밤에도 북경의 하늘에서 끊임없이 번쩍이는 빛이 목격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빛이 거대한 UFO에서 발산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신비한 불빛은 매우 넓은 범위를 차지했으며 어떠한 규칙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천진과 하북성 창주에서는 9월 11일과 12일 이틀 연속으로 UFO가 목격되었으며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천진공항은 이틀 동안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양회 첫날 새벽 북경 밤하늘에는 2개의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폭발해 밝은 녹색 빛을 내며 하늘을 순간적으로 밝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북경에서만 유성이 3차례나 떨어진 것입니다. 사기천관서에는 별이 떨어져 땅에 닿으면 돌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성이 떨어져 땅에 닿으면 운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약 3000년 전부터 중국에는 유성이나 운석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며 도가에서는 이를 통해 군주의 운세와 국가의 흥망성쇠, 생사 등 국가 대사를 예견해 왔습니다. 운석은 대개 큰 사건이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징조로 해석되며 사람들의 생명이 끝나감을 나타내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중공의 당수 모택동조차 운석에 대해 두려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6년 3월 8일 길림성 영기련에서 길림시까지 50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운석비가 내렸고 이 중 가장 큰 운석은 현재 길림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운석비가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드문 사건으로 이는 큰 인물이 죽음을 맞이할 징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주은래, 주덕, 모택동이 모두 같은 해에 사망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수많은 작은 운석 파편들은 지난 7월 28일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탕산 지진과 일치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모택동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서 맹금훈이 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지 묻자 모택동은 이런 일은 역사상 자주 있었고 기록된 사례도 많다. 천인감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간 세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계가 이를 예고해준다는 의미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징조가,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징조가 나타난다고 답했습니다. 모택동은 또다시 놀라움과 공포를 드러내며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며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삼국연의에 나오는 제갈량과 조은이 죽을 때도 돌이 떨어지고 깃발이 꺾였다고 말하며 결국 그의 그는 사망했습니다. 1997년 2월
산동 성하택에서 또 한 차례 큰 운석비가 내렸고 4일 후 중공의 2세대 핵심 인물인 등소평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하늘에서 운석이 연이어 떨어지며 그것도 제국의 수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것이 매우 불길한 징조로 현재 중공의 큰 인물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하늘이 내려갈 인물은 단 한 명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